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바로 2025년 12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정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태 어르신 기억하시죠? 제가 이 제도를 설명드렸더니 처음엔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돈을 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농어총공사 담당자와 통화를 연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김영태 어르신은 매달 187만 원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받으십니다. 돌아가시면 부인이 계속 받으십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처음엔 나는 글도 잘 모르는데 그런 복잡한 거 신청할 수 있겠어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동사무소에 동행해서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은 매달 143만 원을 받으시며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오랜만에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십니다. 이성규 어르신은 제일 극적이었습니다. 자녀분들이 땅 빨리 팔라고 재촉했는데 제가 이 제도를 알려드렸더니 자녀분들이 오히려 아버지 절대 팔지 마세요. 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 땅을 팔면 한 번에 5천만 원 받는 것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20년간 총 4억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요? 빨리 알려주세요.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도 이름만 아는 것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나도 그거 들어봤는데 우리는 해당 안 된대요. 알고 보니 조건을 잘못 알고 계셨거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안내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 농협에서는 그런 건 잘 안 되니까 그냥 땅 파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다른 데 가서 검색하시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헷갈리십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내용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땅이 작아서 안 될 거야.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거야. 우리 땅은 조건이 안 좋아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사례 중에는 900만 원짜리 작은 땅으로도 혜택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85세에 신청하신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경사진 산비탈 농지로도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궁금하시죠? 댓글창 보이시죠? 지금 바로 최 소장님, 저도 혜택 받고 싶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은 지금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이렇게 좋은 혜택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화면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신청할 때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지연금, 혹시 농지연금. 그거 젊은 사람들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 말입니다. 농지연금은 그것의 농지 버전입니다. 땅을 담보로 제공하면 한국농어총공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집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연금이 끊깁니다. 그런데 농지연금은 어떻습니까? 땅은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시에서 살아도 되고 자식들 집에서 살아도 됩니다. 땅만 소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주택연금은 그 집에 살면서 연금만 받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죠. 그런데 농지연금은 다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그 땅에 농사를 지으셔도 됩니다. 직접 하시든 다른 분께 임대를 주시든 상관없습니다. 그 수익은 온전히 여러분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의 정미숙 할머니는 74세입니다. 농지연금으로 매달 165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의 절반에는 여전히 고추 농사를 지으십니다. 힘든 건 동네 젊은 분께 일당 주고 부탁하시고 가을에 고추 수확해서 파시면 1년에 추가로 6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금 165만 원,
12개월 1980만 원, 여기에 고추 판매 수입 600만 원, 합치면 연간 2580만 원입니다. 월 215만 원 꼴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담보로 제공했다는 건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당장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죽으면 땅을 뺏기는 거 아닌가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땅은 자식들이 상속받습니다. 단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정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 땅값이 올랐다면 그 차익은 고스란히 자녀들 몫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공시지가 2억 원짜리 땅으로 농지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년간 받으면 총 3억 6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후 그 땅값이 5억 원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땅을 팔면 5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동안 받은 연금 3억 6천만 원과 이자를 빼면 약 4억 원 정도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1억 원입니다. 이건 고스란히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땅값이 안 올랐다면, 오히려 떨어졌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땅값이 떨어져서 받은 연금보다 적게 나온다 해도 그 부족분을 자녀들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니까 손실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땅값이 오르면 자녀들이 이익을 보고 땅값이 떨어져도 자녀들은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금융용어로 비서구 제도라고 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하면 절대 손해 안 보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실 겁니다. 그럼 국가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요?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 비용이 감소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농촌지역 노인 빈곤율이 도시보다 15% 이상 높습니다. 이분들이 생활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국가가 매달 지원해야 할 돈이 수십만 원씩 됩니다. 그것보다 농지연금으로 자립하시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도 이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공시지가 6억 원까지 전액 감면됩니다. 주택연금은 25% 감면인데 농지연금은 100% 감면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3억 원짜리 농지를 갖고 계시면 원래 재산세가 연간 약 4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농지연금 가입하시면 이게 0원이 됩니다. 20년이면 80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너무 좋은데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 조건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래는 65세였는데 2022년부터 60세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60세부터 시작하면 85세까지 25년 매달 150만 원씩 받으면 총 4억 5천만 원입니다. 65세부터 시작하면 20년 총 3억 6천만 원입니다. 5년 일찍 시작하면 9천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둘째, 영농경력 5년입니다. 나는 농사 안 지은 지 오래됐는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5년만 지으셨으면 됩니다. 연속 5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합쳐서 5년이면 됩니다. 심지어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지은 것도 인정됩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농협조합원 증명서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농협조합원이시잖아요? 그럼 증명 끝입니다. 셋째, 농지 조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합니다. 임야나 대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상속받은 땅은 부모님 보유기간도 합산됩니다. 넷째, 위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과 같은 시군구이거나 인접한 시군구이거나 아니면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서울 사시는데 제주도 땅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 사시는데 충남 땅이면 대부분 됩니다. 예전에는 농지 면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3만 제곱미터 이하만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2024년부터 이 제한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큰 땅이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땅이 클수록 받는 연금이 많아집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시죠? 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균은 어떨까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월 92만 4천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네? 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평균입니다. 작은 땅으로 가입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제대로 준비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받으십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세 가지 요소입니다. 땅의 평가액, 여러분의 나이, 지급 방식입니다. 땅의 평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공시지가의 최대 9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3억 원이면 감정평가로 2억 7천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기대여명이 짧으니까 똑같은 땅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60세와 75세가 같은 땅으로 신청하면 75세가 월 5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종신정액형을 선택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금액 받는 겁니다. 가장 안정적이죠. 그 외에 전후박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10년은 많이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적게 받는 겁니다. 은퇴 초기에 목돈 쓸 일이 많으신 분들이 선택하십니다. 수시 인출형도 있습니다. 총액의 30% 이내에서 목돈을 미리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쓰십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승계 말씀드렸죠? 원래는 배우자도 60세 이상이어야 승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55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남편이 75세, 부인이 70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남편 명의로 농지연금 신청하면 월 200만 원 받습니다. 남편이 8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부인이 80세가 되는데 그때부터 부인이 계속 200만 원 받습니다. 부인이 90세까지 사신다면 10년간 2억 4천만 원을 더 받는